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 구독자님 요청하신 구글에 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 분기 있죠. 분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달 초에 지금 이제 1분기 1월 달부터 2월 달, 3월 달 1분기가 끝났으니까 1분기 끝나고 나서 4월 초에 일단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딜리버리 숫자 있죠. 그거 자체가 2020년도 1분기가 36만 5,645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015년도 4분기 때가 41만 8,000대죠. 그러니까 요거 비교해 보게 되면 아무래도 숫자가 줄어드니까 이런 데 있어서는 좋지가 못하다. 그에 반해서 지금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이런 것들이 저번에 14.2기가와트인데 14.4니까 그거는 좀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에너지는 문제가 없는데 자동차는 좀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이 숫자 가지고 지금 이제 테슬라의 가격이 매겨지는 건 아니지만은 요걸 통해서 계속해서 현금을 확보해야만이 다른 데다 현금을 더 쓸 수 있으니까 트래픽 같은 것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체킹해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향후 시장을 뒤흔들 것이라는 강한 기대가 있다는 것들. 그 다음 거기에 따른 거대한 전체 시장, 템 시장을 가진 신기술들의 출시에 대한 투자들의 과열된 열풍, 이런 데 기반돼서 형성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차 업체의 밸류에이션은 재무 현실과 완전 거리가 많죠. 자, 거기다가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시장에서 모두가 알지만 쉽게 언급되지 않는 코끼리 같은 존재다. 그래서 미래 성장과 창의적 혁신이라는 정교하게 설계된 내러티브에 기반한 사업 모델이 현재 주가에 많은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냉혹한 현실을 숨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불안정한 외관에 불과한 거고, 자, 테슬라의 진짜 현실은 매출의 감소, 수익성의 악화, 그리고 역사적으로 높아진 밸류에이션의 펀더멘탈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그걸 좀 맞추기 위해서 현재로서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로보택시의 지금 이제 템 시장 규모 있죠.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연평균을 본다면 7.6%나 상승되고 있죠. 2024년도에 82.65빌리언 했던 것이 2033년도가 되면 159.13빌리언이 되니까, 자, 그만큼 포지션이 많이 늘어나면서 템 시장 규모가 늘어난 건 맞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했을 때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좀 초창기다.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로보택시 서비스는 오스틴이란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시범 운영 단계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타사에는 적용하지 않은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테슬라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단계다. 자,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너무 많이 주고 있다. 그게 문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P 레이쇼를 볼 것 같으면 지금 다른 거 있죠. 빅7들. 그걸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건 뭐 30배수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는 뭐 300배까지 주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정도의 P 레이쇼를 갖다가 줄 만큼의 밸류에이션에 지금 이제 적정이 되고 있느냐. 자, 그 정도의 기대치가 되고 있느냐 하면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받을 자격이 없고 프리미엄을 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받고 있으니까, 자,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실질적인 수치를 한번 봐야 되겠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그걸 보시게 되면 GP 마진이 있죠. 그래서 2024년도 4분기하고 2015년도 4분기를 비교해 봤을 때 여기는 16.3이고 여기는 20.1%니까 386bp는 조금 올라가 있다. 이거 자체는 GP는 올라가 있는데 GP 마진은 그에 반해서 OP 마진이 있죠. 영업 마진. 요건 6.2%인데 요건 5.7%로서 50bp가 마이너스 되고 있다는 겁니다. 1년 동안을 봤을 때 도리어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다. 조정된 이비타라든지 이비타 마진 역시도 여기 16.9%인데 16.7%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이너스 4%가 되고 있죠. 거기다가 다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넷인컴 마찬가지죠. 자, 난객 기준으로 봤을 때 2107인데 여기는 1761로서 16%나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많이 좀 봐야 되는 것이 프리캐치 프로. 이것도 2033대 1420으로서 많이 줄어들었죠. 한 30%가 줄어들었다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가 다 하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플러스 알파로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잘 돼서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은 문제가 없는데 이것도 초창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수익성이 다 악화.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주가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간다 카드라로 주가는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매출의 성장률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자, 그거 자체가 2021년도에 70.67로서 완전 피크를 찍었죠. 근데 지금 보면 8.94%가 되고 있다. 자, 이 에스티메이트 예측치는 뭐 엄청나게 높은데, 자, 그걸 갖다가 따라가지 못한 것이 현재 모습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마찬가지로 프리캐시프로라든지 자본 지출 본다 하더라도 자본 지출이 있죠. 이게 막대 그래프가 자본 지출입니다. 자본 지출이 계속해서 2010년도, 7년도, 8년도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프리캐시플로 마진 역시도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대한 자본 지출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올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잉여 현금 흐름이 있죠. 프리캐시플로 이런 것들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캐펙스가 한 200억 달러 정도로 실제로 모두 집행되지는 않는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치를 갖다 계속해서 낮출 가능성이 있는데, 자, 다른 것보다는 로보택시 실현, 그 다음 대규모 반도체 정사진, 이런 것들을 실현할 자금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이냐, 그게 문제인데, 이걸 IPO를 통해 가지고 스페이스 X를 통해서 갈 가능성이 좀 많이 있겠죠. 그런데 뭐 합병이 안 되는 한은 또 로보택시는 아무래도 더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또 드러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금 조달을 통해서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병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러한 시나리오까지는 확실치가 않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테슬라에 있어서 가장 일단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죠. 에너지는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되고 있으니까, 자, 이거 자체가 좀 급격하게 증가돼 가지고 테슬라의 자동차를 따라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까지는 가지 못한 실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나마 일단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앞서가고 있는 것이 에너지 스토리지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2021년도 이후에 에너지 부분은 357%가 성장을 기록해서 타 사업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에너지 부분의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46.28%, 자동차 10.1%, 기타 수익 부분의 34.74%를 크게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매출의 성장뿐만 아니라 에너지 부분의 수익성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 부분의 수익성은 자동차 부분에서 나타나는 수익성이 하락을 일부 상쇄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4분기에 에너지 제장 사업의 매출 총이익률이 18.7%, 자, 매출의 총이익률은 사상 최고치인 10억 달러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요 분야가 그나마 일단은 테슬라를 바치고 있는데, 자, 앞으로 성장이 얼마만큼 더 빨리 될지, 자, 그런 것들은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본다면 풀스왑 드라이빙을 갖다가 구독형 모델로 전환해서 1,000만 구독자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도입률은 현재 한 12% 정도 되고 있는데, 재고 자체가 급증한다면 고마진의 소프트웨어 매출원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도 밸류에이션 정당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테슬라는 여전히 스토리 주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현재 생산보다는 미래의 꿈에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테슬라는 정당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멀티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봐서 에너지 사업은 훌륭하지만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는 좀 과대평가돼 있고, 자, 경쟁도 심하다는 것들, 테라펩 사업도 역시도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성과 없이 막대한 현금 소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리스크도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멀티플이 너무 높기 때문에 멀티플의 조정을 받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테슬라하고 팔란티어하고 비교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너무 높다고. 그래서 지금도 173배 정도 되고 있고, 여기는 108배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좀 높은 가운데 있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높기 때문에 여기 350불이 뭐 저점이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힘든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년치를 봤을 때는 128배수, 여기는 76배수니까 아직까지 높은 상태에 있다.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것 자체를 갖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너무 많이 멀티플이 나갔을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매출의 성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을 봤을 때 테슬라 같은 경우는 포월드 기준으로 봤을 때 7.31인데 여기는 53%나 되고 있죠. 정말 7배 정도의 매출의 성장이 팔란티어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는 지금 100배수 정도 받고 있는데 여기는 170배수 정도 받고 있으니까 얘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성장도 안 많은데 배수를 많이 받고 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의 멀티플을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은 170배수 정도 되고 있죠. 이 정도 되고 있는데, 자, 멀티플 평균을 봤을 때 5년치입니다. 자, 5년치에서 좀 평균을 본다면 101배 정도 되지 않겠는가. 100배수 정도가 테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멀티플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정도로 봤을 때 그렇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00배수 정도 준다 했을 때는 2.81이니까 여기다 100배수 정도 주면 되겠죠. 2027년도 거니까. 그럼 적어도 280불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요 정도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습에서 물론 여기 350불에서 반등되면서 올라가면 좋은데 이 정도까지도 일단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격대를 보게 되면 뭐 이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뭐 이까지 내려올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아직까지는 추세는 좀 하락 중에 있다는 겁니다. 추세가 하락 중에 있는데 자, 굳이 여기서 우리가 또 물탈 필요는 없겠죠. 어디까지가 바닥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좀 더 기대를 보시고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체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뭐 길게 보시면서 좀 담아가는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하락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굳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직전 고점을 갖다가 강하게 깨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좀 더 하락의 추세는 연출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트럼프 말 따라서 다 지금 급반등도 될 수는 있겠지만은 좀 시간과 기간 조정은 걸리지 않겠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말해서 좀 높은 가격에 산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 하락 수요를 뚫고 올라갈 때 있죠. 자, 그럴 때 사는 게 좋으니까 아직까지 바닥이 확인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섣불하게 매수했을 때는 안 된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금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길게 보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자, 그렇지 않은 분들 안에서는 조금은 더 기간을 보면서 더 바닥을 완전히 돌파하고 그다음 하락 추세가 돌파된 후에 사도 늦지가 않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구글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P 레이쇼가 지금 23배수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좀 고평가돼 있다가 이제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가운데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되는 이유들 그다음에 또 상승이 언제쯤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구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셜미디어 관련돼서 중대한 소송의 법적 리스크가 있는데 이건 주로 유튜브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유튜브는 구글 전체 매출의 한 10%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려는 일부는 있으나 자, 아무래도 크게 경계할 사항은 아니고 자, 구글이 빠르게 성장하는 클라우드라든지 제미나이 AI 사업이 이제 성장의 논지의 핵심이 되고 있다 해서 단기적 유튜브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높아진 AI 설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AI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혁신 자체가 선도적 위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화가 가속화된다면 마진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진다면 좀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볼 것 같으면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메타하고 구글이 주목받던 중대한 랜드마크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거겠죠. 이른바 알고리즘 재판에 오른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소셜미디어를 바꿀 판결 같은 보도가 쏟아지고 있고 이번 판결이 구글과 메타의 소셜미디어 중독 이슈를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렸다. 그래서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큰 변화라든지 잠재적으로 이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여론몰이에 나섰죠.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이번 소송 자체에 주로 유튜브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거죠. 이번 소송 자체가 그래서 심지어 유튜브 또한 과실이 있음을 판결을 받았지만 메타의 책임이 더 크다. 자, 그런 점이 판결문에 명시가 되었고 실제로 유튜브는 책임의 30%만 부담하도록 판시가 됐다는 겁니다. 자, 물론 앞으로 남아있는 소송들이 추가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런 연구가 중요하고 있지만은 회사는 항소할 계획에 있고 자, 법적 분쟁이 단기적인 결차로 보기 힘들고 수년간 이어진다는 겁니다. 시간 자체가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언제 끝날지는 알 수가 없다. 이런 것들 단기적인 하락이 있다면은 그거 자체가 요거만 가지고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알파벳, 즉 구글의 지금 이제 핵심은 클라우드라는 거죠. 유튜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현재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이제 매출의 핵심을 뚫고 있는데 구글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한다는 점이 유튜브가 되고 있다. 그래서 물론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리 큰 비중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지금 이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구글의 클라우드 사업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클라우드는 최근에 몇 년간의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가고 있다. 특별히 구글이 AI 모델 학습이라든지 추론을 위한 세계적인 수준의 반도체를 직접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된 덕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요거 약간의 일단은 좀 눌림목이 있지만 이게 자체가 완전히 주가를 갖다가 큰 폭으로 하락시키지는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주가 하락의 원인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단기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는 것들 또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것들 유튜브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있고
자, 그로 인해서 대표적인 판결이 향후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차익 실현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물론 유튜브의 비즈니스 모델에 지금 즉시 영향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당장 알고리즘의 수정이 필요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의외로까지도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유튜브가 이제 단순한 디지털 광고 플랫폼을 넘어서 세계 최대의 미디어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AI가 구글 광고 사업의 레버리지로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점에서 모멘텀 저하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해서 주가 자체가 흘러내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다행히도 제미나이는 AI 확산의 모멘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영역과 AI 활용 사료에 있어서 AI 역량을 갖다 빠르게 전파하고 있고 이를 검색 엔진에 깊이 통합하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차별화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구글은 오픈AI를 갖다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쇼핑 분야에서도 에이전트형 체크아웃 등 혁신적인 기능도 선보이고 있다. 그래서 한편 오픈AI는 부수 프로젝트를 축소하면서 엔터프라이즈 코딩이라든지 지금 엔트로픽화의 치열한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을 통해서 알파벳이 단순한 기술력뿐만 아니라 제품과 유통 측면에서도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AI 기업으로서의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현재 모습에서 구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앞서가고 있다는 겁니다. 통합이 된다는 것들.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캐피탈 익스펜디처 있죠. 자본 지출이 16년도, 7년도, 8년도 가면 갈수록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다 프리캐시 플로우 마진 자체는 그렇게 많이 좀 줄고 있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아무래도 자본 지출이 좀 많은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많이 염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하고 구글의 밸류에이션을 볼까 했더니 구글 같은 경우에서도 한 24배수 증만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33배수에서 많이 내려왔고 메타도 18배수까지 많이 내려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반등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알파벳 실적을 본다면 가장 좀 좋았던 것이 설치 부분이 한 17% 증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클라우드 부분 역시도 71년 정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역시나 구글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해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자, 아무래도 설치 부분 역시도 마저 매출의 성장 부분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저 두 분야가 지금 현재 모습에서 세세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클라우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제너러티브 AI의 마켓 셰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탑4가 어떤 식으로 어닝을 나타내고 있는지 첫 번째로 본다면 아무래도 챗GPT가 가장 많죠. 자, 그 다음에 제미나이가 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지금 이제 퍼블릭시티라든지 클라우드가 되고 있다. 클로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2위의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10한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이전텍 AI 한 5가지 종목들이 되고 있는데 자, 거기서 봐야 될 것이 마켓 셰어이 있죠. 그거 자체가 구글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성장률이죠. 성장률에서 본다면은 구글 제미나이가 12%, 클라우드 AI가 14%로서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 성장이 가파르고 되고 있는 것이 이 두 가지 분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구글 클라우드의 마켓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이 되고 있는지 봤을 때 14%나 되고 있죠. 자, AWS가 28%, 21%, 14%로서 구글 클라우드가 계속 성장이 상당히 뛰어나게 형성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전년 대비 한 48% 정도 성장이 되고 있는데 전체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30%가 넘어가고 있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률이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EPS의 리비전의 트렌드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죠. 자, 그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시장의 주가는 또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지금 모습에서 보게 되면은 2017년도 있죠. 여기서 13.43입니다. EPS 자체가. 자, 그런데 여기 한 20배수 정도를 주고 있다는 거죠. 현재 모습 속에서 23배만 준다 하더라도 여기다 23배 주게 되면 거의 한 300불이 넘어가는데 지금 이제 20배수 밖에는 주지 않고 있다. 멀티플이 좀 축소가 되고 있죠. 축소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캐펙스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로 인해서 좀 멀티플의 축소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있죠. 그래서 20배수 준다는 것은 좀 많이 멀티플이 너무 많이 지금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정도 아무래도 지금 모습에서 좀 상당히 많이 저렴한 가격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의 차트를 볼 것 같으면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S&P 500의 지수 자체를 본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21배수 정도 되고 있는데 20배수는 상당히 저렴한 가운데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가 저점인지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추세가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쭉 올라왔죠. 쭉 올라오다가 추세가 이제 이탈이 됐다는 겁니다. 2일선까지 돌파돼 버렸고 하락 추세가 되고 있다는 거죠. 상승의 추세가 하락의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이 하락의 추세에서 다시금 상승의 추세로 가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매수보다는 조금 더 관망의 자세가 필요하겠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돌아 나간 후에 그때 매수해도 늦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주가가 추세가 하락 중에 있을 때는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가 바닥인지 여기가 바닥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지하 1층이 있으면 지하 2층이 될 수 있겠고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추세가 완전히 돌파된 후에 조금 값을 비싸게 주고 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돌파된 후에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조금 더 기간과 시간 조정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잡아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길게 보시면서 하신 분들 안에서는 이렇게 빠질 때마다 담으셔도 문제는 없는데, 자, 그렇다고 우리가 바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기간과 시간 조정 후에 답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